자연밥상 함께합니다.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 캐치하기 어렵다. 난해하나요? 아침에 네. 준비하시느라고 손 많이 갔겠어요. 네, 준비하느라 손은 많이 갔는데 준비하느라 뭘 준비할까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매주 저렇게 이 시간을 위해서 상차림을 해오는데 네. 저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준비하는 거, 일어나는 거요? 맨날 평소에 똑같이 일어나요. 5시 반? 5시 반에? 네, 항상 5시 반에 저는 일어나요.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나올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7시에 뭐 차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준비는 그때까지 안 합니다. 그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가게에서 이걸 다 만들고 오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도착해서 뭐부터 열고 이걸 머리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선을 짜는구나. 네네. 네, 그거를 20분 안에 요거까지만 끝내면 내가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남으면 요거 하나 더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알람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집에서 가게로 나올 때 7시 반에 나와요. 그럼 8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방송 시간 전까지 한 2시간이면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요? 네, 1시간 1시간 반이겠다. 네.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네. 1시간 반에 저렇게 상차림을 한다는 게 가능해? 튀김까지 아침에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른 아침에. 이게 무슨 아이언 셰프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신지 지금 선풍기까지 켜 계시고 앞에 선풍기 드시고 지금 소대나 씨 지금 민소매 차림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만큼 땀을 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 겨울에도 춥다 그랬을 때 강진아님은 오시는데 가벼운 옷차림에 선풍기까지 틀어놓는 게 불 앞에 있어서 계속 그 열기가 있는 거지. 네, 저도 화요일만 더워요. 화요일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재료가 대충 뭐가 있나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조에 가서 어떤 재료가 가장 신선한가를 딱 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애는 화요일의 재료다. 네, 그래서 갔더니 이 재료가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료를 주제로. 네.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참 그 발품 많이 판다. 맞아요. 시간도 화요일 아침만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일주일 내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시고 그렇죠. 시제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아침 특별히 바쁘시면서 땀을 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상차리를 보시면서 의견을 주신 거는 다 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꽃이 주제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꽃은 항상 있어서. 저거는 그냥 데코고. 네. 쑥갓꽃. 네. 오늘도 꽃과 함께 하시네요. 여신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남편은 아무래도 전쟁 영웅 집안인 것 같아요. 무슨 복이래요. 전생의 나래를 구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은 요 멘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나간 주간 캠페인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 아니죠. 이분 남편은 이라고 쓰셨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큰일 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운전 중이라서 함께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고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수술에 오르시는 분이 이 상 먹고 이 상 차림 보시고 기운 낼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알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음식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고 가지가지 해서 정신없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주제로 했는데요. 결국에 보니까는 너무 가지가지를 해서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답을 많이 해드려도 뭘 했는지 도대체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중요한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가려져 있어서 그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재료는. 저는 항상 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데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꽃도 얘기하셨지만 꽃 중에 안 보이던 꽃도 있어요. 거기에도 또 숨은 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 네. 그러면 오늘의 재료도 꽃이 펴? 꽃이 피는데 오늘의 재료에 중요한 거는 그 꽃은 독이 있어서 못 드신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보이지 않았던 꽃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색이.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 꽃이 키 크네요. 네네. 이 재료의 꽃도 보라색이에요. 사실 이거는 쪽파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꽃이 필 때는 전 무조건 그 꽃을 사용을 하거든요.
부추꽃은 하얗게 나왔어요. 네, 그랬죠. 쪽파꽃은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쪽파. 쪽파. 네, 그럼 오늘 주제는 쪽파예요? 아니, 오늘 주제는 보라색입니다. 아, 보라색이에요. 보라와 네. 오늘 제가 가지가지 얘기를 했는데 감 못 잡으셨어요? 가지예요. 보라색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아, 강진아 여러 가지 한다 하실 것 같아.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아, 가지였어요. 오늘의 주제는 가지였습니다. 네, 국화과 하면은 네. 왜 이 소속이 있어요, 채소에도. 그래서 국화과 하면은 풋배추가 국화과에 속하고 지난주에 했던 쑥갓이 국화과에 속합니다. 그런데며. 네, 가지는 어느 과에 속할까요? 아, 네. 오이과. 오이과. 참외과. 참외과. 왜 그렇게 생각하시? 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네요. 박과. 호박과. 호박과. 아, 그 다 호박과에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 그게 다 같은 애들이. 가지과. 호박, 참외, 오이 다 같은 과인가 봐. 네, 그쪽 과예요. 다 같은 애들이요? 네. 왜 가지도 좀 그렇게 그 과에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죠? 가지는 가지과입니다. 정말 제 가지가지 한다. 오늘 정말 이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저 가지가지 욕 들을 것 같아요. 가지는 가지과예요. 네. 이 가지과가 왜 국화과는 원래 기준이 되잖아요. 가지과가 기준이 돼서 다른 채소들이 있어요. 그 같은 과에 가지과에 있는 채소를 여기 갖고 왔거든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가지과에 있는 채소. 네. 가지는 아니야. 가지가 네. 조상이에요. 가지과에 속하는 채소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네. 이게 가지과였구나. 근데 이 가지과는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 가지과에 속하는 꽃이나 잎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같은 과를 모아다가 놓고 어떤 거가 꽃은 안 먹고 잎은 안 먹어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요. 좋아요. 네.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이 감자도 가지과에 속해요. 감자가 가지과요? 네. 아니 얘네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별종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가지과라는 거 모르셨죠? 고추가 가지과입니다. 고추도 가지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김새가 네. 그래도 꼭지가 있고 그렇죠. 꼭지 밑에 뭐 이렇게 화분처럼 달려있는 애가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만 감자는 그냥 땅에서 막 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고구마과 같이, 네. 같이 나오잖아요. 감자도 가지과. 이게 퀴즈에 딱 들어가면은 딱 애매한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도 못했다. 그죠. 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나요? 가지는 어떻게 따나요? 어떻게 자라나요? 그러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주렁주렁 매달릴까요? 줄기에. 그게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넝쿨에 주렁주렁 나왔을까요? 아니면 호박처럼 주렁주렁 달렸을 것 어디가 같아요.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디 넝쿨에 달려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동글동글하게. 오이랑 네. 뭐 호박이랑 뭐 이렇게 다 달려서 이렇게 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지도 그런 모양인데 네. 가지는 그럼 어떤 모양에서 따게 될까요? 이게 줄기가 있고. 네. 네. 우정아 씨 말씀하실 때 가지에서 따요. 서 있는 애예요. 그렇죠. 서 있어요. 네. 네. 서 있고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 그리고서 따요. 그 열매가 바로 가지고. 네. 그렇게 따기 시작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이 안에 재료 중에 하나가 고추라고요? 고추가 있었죠. 네. 네, 고추 나무가 있어요. 주로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서 자라서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잎이 생기고 잎에서 꽃이 생긴 다음에 열매가 생기는 게 가지과예요. 꽃까지 피우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 덜 익은 가지에 꽃이 남아 있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덜 익은 가지를 드실 때는 거기에는 독성이 남아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삶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꽃을 피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를 남기듯이 우리 삶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또 하나는 그죠? 어설프게 나이 들면은 이게 독이네. 그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독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저처럼 띄엄띄엄 알고 이러면 이게 다 독이야. 또 독일 거까지. 그건 좀 많이 갔어요.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라. 아니,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덜 익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아니야. 저 진짜 대충 기억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싶네요. 인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만들어 놓는 채소 같이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꽃을 마지막에 피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꽃이 피면서 끝났다 그랬죠. 그렇죠. 네. 풋배추나 열무나 여기 노란 꽃들은 얘네는 채소가 먼저 자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줄기가 자라요. 마지막에 자라면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죽어요. 예, 걔네들은 순서가 또 틀리네. 반대잖아요. 네, 그런 삶이 인생이 다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한번 꽃 피우고 열매 맺을래.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꽃 피실래요? 순서가 그게 더 낫다. 열매를 맺고. 아니 세상에 뭔가 이로운 거를 남기는 그런 열매 같은 순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만개하는 인생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꽃도 좋아요. 다 드실 때든 드실 때도 다.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가지가지 하자. 자,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토마토도 가지과에 속합니다. 토마토 맞춰주신 분 계세요. 토마토도 꽃이 피고 나서 열려요 하셨고요. 가지가 그냥 나무처럼 커요 하신 분이 계시고요. 가지과에 속하는 거 앞에 있는 파프리카가 그럴 것 같다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고춧가거든요. 이걸 속씨식물이라 그래요. 가지를 가운데를 자르잖아요. 네. 안에 씨가 엄청 많아요. 파프리카처럼. 네, 파프리카처럼. 네. 또 토마토처럼. 토마토도 그 가운데 자르면 그 안에 다 씨예요. 이걸 속씨식물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이 가지과에 속하는데 가지는 그럼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가지를 먹기 시작했나요? 이태리 음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저게 이태리 아무래도 음식에 많이 나오잖아요. 에그플랜트. 유럽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게 그쪽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재료로 많이 쓰시니까는. 그리고 저게 약간 물컹물컹해서. 그러게요. 호불호가 좀 갈렸을 것 같아요. 네, 외피는 딱딱해요. 뻣뻣하고. 그러나 안에는 거의 스펀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잖아요. 가지가. 그 물이 많아요. 가지는. 근데 이 가지는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제가 인도야? 인도산이에요. 네. 오늘 뭘 맞추는 게 없어. 하나도 못 맞췄어요. 아니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 아니 근데 왜 이걸 가지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계속 말할 때마다 제가 가지가지에 가지 나뭇가지에 한 가지에 뭐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그럼 우리가 순수 말일까요? 순수 이름일까요? 얘는? 가지. 한자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그 가지라는 말이 음차된 거라 그러면은 한자일 확률이 높지. 인도라 그러면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음차돼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맞아요. 한자예요. 한자겠다. 예, 우리나라에 가지가 들어온 거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먹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신라 시대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한자어예요. 가지는. 근데 중국에서는 가자.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가자가 되거든요. 그게 중국어의 종성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가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 식당에 전화를 해봤어요. 가지 에그플랜이잖아요. 네. 가지로 한 메뉴가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가지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발음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오다 할게. 그러고 끝났어요. 난 발음이 궁금했어. 아니 방송을 실수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나. 중국 친구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야. 그 중국집은 바빠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진상이네 진상.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으나 저희의 궁금증은 해결해 주셨어요. 전화 끊으면서 틀림없이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근데 끊고 나니까 이게 보니까 차지가 아니고 재지를 발음이 제가 잘 안 든 거예요. 재지. 그래서 차지를 막 중국어로 찾았더니 안 돼요. 안 돼. 재지야 그러면? 재지인데 한자어로는 가지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고 부르는 거고 가지의 역사가 엄청 오래된 채소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냐면 아르헨티나의 츄부트라는 곳에서 화석상이 나왔는데 그게 5,400만 년 전에 나온 지층에서 나왔대요. 그럼 엄청난 오래된 채소인데 이것이 왜 에그플랜이라고 불릴까요?
그러게나. 이 오래된 거가 영어로 되면 아니 그게 자꾸 그게 머리 복잡한 질문만 하네요. 산지가 인도라고 원산지가 네. 인도랬는데 네. 남미까지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데 그렇게 오래된 품종이라면은요, 얘가 변종이 되게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인간이 키우면서 이게 계속 바뀌어서 에그플랜이라고 했을 정도의 그때는 에그플랜처럼 왜 계란이 들어갔어요 거기? 계란 모양이었다는 거죠. 모양이 타원형이란 얘기겠지. 네. 그 옛날에는요, 그 몇만 년 전에는 방울토마토만한 작은 하얀색의 그 가지였대요. 지금처럼 저런 그 자주색이나 보라색이 아니고 이건 변종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이 품종은 제가 그 시를 하는 제가 아는 곳에서 물어봤더니 27가지의 가지 종류가 있대요. 지금 그 얘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가 이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가지는 어디서 사온 거요? 제가 어제 트레이더조에 갔는데 모든 채소들이 다 눈에 띄진 않고 이 가지가 눈에 확 띄었어요. 이렇게 싱싱한 가지는 전 처음 봤어요. 몽둥이 같은데요, 거의? 네, 이게 거의 얼굴만한데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한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이죠. 멕시코산이고요. 네, 한국산은 좀 길죠. 우리는 긴 가지를 쓰잖아요.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크네요. 네,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네. 네, 근데 안 무겁죠? 안 무거워요. 네. 이 속에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그 스펀지 같은 느낌. 자, 이것을 손질할 때는 가지를 손질할 때는 어떻게 씻으실까요? 어디 부분은 버려야 되잖아요. 뭐 꼭지 따고. 네. 그래서 파인애플 하는 식으로 비슷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꼭지가 싱싱한 거는요, 이 꼭지 부분에 가시처럼 털이 많아요. 싱싱한 건? 네네. 그걸 찾으면 되시는 거고, 손질할 때는 여기 뚝 자르면 그 꼭지 부분까지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벗기시면 돼요. 그냥 벗기라고? 꼭지를 벗겨서 이렇게 뚝 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끝에만 꼭지 부분만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질하셔서 씻으셔서 그 다음에 요리하시면 돼요. 자, 가지 요리는 왜 주로 볶거나 튀기거나, 여러분들 가지 요리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다 좋아해요. 이게 물에다가 불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를 좋아하게 되면 어른이 되는 거래. 왜? 어렸을 때는 물컹물컹한 맛 때문에 가지는 입에도 안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지를 좋아하셨는데, 아니 저거 무슨 맛에 먹냐 그랬더니 저걸 좋아하게 되면 네가 어른이 되는 거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그럼 언제 어른이 되셨어요? 한참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맛에 먹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 가지가 수용성이에요. 안토시아닌이 많은 그 보라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료를 보면은요, 안토시아닌에 나스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 수용성이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가지 요리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쪄서 하시던가, 이거 물에다 집어넣으면 영양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구우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둬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영양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가 그 가지를 좋아하게 되면은 어른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이 가지과에 속한 것 중에서 안토시아닌도 있지만 니코틴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니코틴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담배에서 얘기하는 그 니코틴을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에 있다고요? 여담입니다. 네, 가지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 담배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 그러면 저게 금연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가지에는 살 조금밖에 없는데 가지과에 속하는 그 채소, 니코틴이 많은 것이 그게 담배가 된 거죠. 그게 담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신다는 얘기가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담배도 가지과에 속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몰랐네.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굽던지 찌던지 튀기던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튀겨서 오고. 튀긴 거는 보여요. 네, 튀긴 거 보이시죠? 그게 가지를, 지금 빵가루 입혀놓은 게 그게 가지 튀김인가? 네, 이거 가지를 튀겼어요. 예전에 돼지 불고기 할 때 돼지 불고기를 가지의 속을
패가지고 퍼낸 다음에 거기다 돼지 불고기를 넣고 한번 튀긴 적이 있었어요.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아예 딥프라이를 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딥프라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지는. 이유는? 스펀지 성질이 있어서 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겠다. 네, 그때 제가 돼지 불고기 했을 때는 기름을 자작하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제가 구웠거든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예 딥프라이를 했더니요. 이 돼지 불고기 안에까지 그 기름이 차요. 그리고 가지가 기름을 머금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산뜻한 맛보다는 좀 이렇게 좀 기름진 맛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다 그래서 제가 할라피뇨를 조금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지를 일단은 하실 때 네. 속을 파셔서 그 안에다가 돼지 불고기나 다른 고기 그라운 비프 같은 거 양념해가지고 집어넣으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이 좀 살겠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저는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려고 했는데 더 느끼할 것 같아서 그건 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돈가스 하듯이 네. 계란물에다가 넣고 튀김가루 입혀서 한번 튀겨봤어요. 그래서 이게 튀김이 됐습니다. 가지 튀김.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네. 가지 튀김. 대박. 저걸 이따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참 어렵네. 식감은 바삭바삭하죠. 또 일어나신다. 저기 하나만 먹어보죠. 지금 영상 찍으셨죠, 감독님? 하나 이제 이가 빠질 거예요. 김영주 씨가 또 네. 집어 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가지 튀김이고요. 네네. 그 옆에 볼에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가지 여러분들 집에서 한식으로 드실 때는 네. 가지 볶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가지 볶음을 했는데 네. 여기다가 오스터 소스, 그러니까 오이스터 소스죠. 오이스터 네. 소스를 넣었어요. 굴소스를. 네. 그래서 간장 둘이면 굴소스 하나. 네.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닭 물을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이왕이면은 치킨 브라스 같은 거를 네. 한번 해서 2대 1대 1로 하고 그다음에 마늘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 안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스만 바글바글 한 다음에 이 가지는 살짝 데쳤어요. 데친 게 아니고 쪘어요. 쪄서 왜 할머니들 하듯이 이렇게 찢어서요. 네. 찢어서 거의 소스만 올려서 한 번 기름에 올리브 오일에 굴렸습니다. 근데 얘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지덮밥 기대돼요. 네, 가지덮밥으로 하시니까 별미일 것 저 같아요. 가지 튀김은 예상했던 맛인데 네. 저 가지덮밥은 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 이거는 김영주 씨가 드신 거는 그냥 가지를 제가 튀겼어요. 그냥 하나 잘라서 피스로. 네.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지 컬러가 보이죠, 보라색. 네. 자, 이 안에가 이제 돼지 불고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아서. 잘못 먹었네요. 자, 네. 잡은 김에 좀 들어봐봐. 네. 이거 사진 좀 찍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제가 이거 튀길 때는요 요지로다가 돌돌돌 말아서 같이 튀겼어요. 잠깐만 계셔요. 잠깐만. 네, 됐어요. 네, 망가질까봐. 그래서 요지가 여기는 좀 남아 있네요. 네. 손잡이로. 꺼는 김에 하나만 줘.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요새는 광고 나가고 난 다음에 먹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네. 그냥 먹게 되네. 그리고 네. 유럽에서 많이 가지를 하잖아요. 네. 빵에다 발라 먹는 그 올리브랑 같이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하고 그다음에 가지하고 마늘하고 그다음 토마토하고 다 같이 넣고서는요. 올리브 오일을 자작하게 넣고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어떤 접시 설명하시는 지금 거예요? 여기. 아이고.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에 있는 하얀 접시 위에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요리를 가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유럽식으로 이탈리안 음식 드실 때 이렇게 해서 빵에다 발라 드셔도 가지를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깍둑썰기식으로 네, 다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이건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예요. 네. 깨지지 않는 유리 볼이라든지 그 네.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네.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토마토 충분히 집어 넣으시고 네. 마늘 생으로 집어 넣으시고 가지는 깍둑썰기로 해놓고 네. 그다음에 토마토. 네, 그다음에 따임을 조금 네. 있으시면은 따임 허브를 주시면 향이 조금 더 좋죠. 거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만 넣고 400도에 10분만 돌리시면 이게 자작자작 해가지고 다 구워져요. 이 가지를 구워서 그것도 먹기도 맛있을 것 합니다. 같아요. 네. 네. 구워서 껍질을 벗겨서 속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분 네, 계시고요. 너무 부드럽죠. 네. 다른 분은 저희 신랑은 녹말가루를 조금 뿌려서 프라이팬이 살짝 튀기는 듯 구운 뒤 양념해서 볶아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엄청 쫀득하면서 쫀득쫀득. 네, 맛있어요. 네. 네. 이야, 맞아요. 다들
선수세요. 네. 이분은 가지는 떡국처럼 얇게 썰어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 적게 두르고 맞아요. 포인트. 바삭하게 굽습니다라고 하세요. 기름 적게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네. 네. 다들 그렇게 하시네. 저는 할머니 스타일의 물컹한 게 싫어서 항상 날것으로 먹는데 사진은 정말 양식처럼 바싹 잘 구우셨네요. 먹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사진 보시고 너무 먹고 싶다고 올려주셨네요. 이제 앞에 있는 건 뭐요? 파프리카 앞에 있는 거. 가지를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양식을 좋아하는 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네. 가지를 저는 그냥 동그랗게 썰었습니다. 썰어서 그 안에 중간에 있는 안 속을 파내지 않고 그냥 칼집만 냈어요. 네. 칼집을 내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 소금 후추를 넣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5분만 돌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물기가 빠지면서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럼 다시 빼가지고요. 안에 있는 부드러워진 칼집 낸 그 안쪽을 스푼으로 꾹꾹 누르세요. 네. 꾹꾹 누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간 토마토 소스 파스타 소스를 넣으셔도 되고 네. 저는 크림 소스를 여기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서 그 안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네.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올리브를 가운데다가 넣고 다시 에어프라이어에다 집어넣고 400도에 5분만 돌렸어요. 네. 그럼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예쁘네요. 네, 아니면 베이컨을 네. 썰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도 맛있고요. 그래서 가지를 먹일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구상해서 하나 만들어 왔어요. 와, 모양 예쁘다. 네, 이렇게 만들고 너무 느끼하다고 하면 전 또 여기다가 보라색이 오늘 또 보라색이 주제잖아요. 네. 안토시아닌이 많은 컬리플라워도 지금 피클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더니 또 합이 맞아요. 느끼함보다 상큼한 맛이 옆에 있으니까는 마냥 드셔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강진아 씨가 직접 물들이신 컬리플라워예요. 네. 컬리플라워가 색깔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양으로 한 4-5가지의 컬리플라워의 색깔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종류별로 다 사세요. 네. 사가지고 피클을 만드시면 보기도 좋고 이쁜데 피클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피클의 비율을 그냥 물일 때, 설탕일 때, 식초일 때 이렇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달던지 너무 시던지 이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물이 700이면 식초는 600이고 설탕은 400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세요. 이 물을 끓인 다음에 끓고 있을 때 그 뜨거운 물을 컬리플라워 잘 손질하셔가지고 작게 썰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피클병에다 넣은 다음에 그 뜨거운 걸 그냥 부으세요. 네. 그러면은 얘가 아삭아삭해요. 그러니까 식을 때까지 넣었다가 식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뚜껑을 닫고서는 냉장고에서 보관해서 다음 날 드시면 돼요. 정아 씨 들어도 정신 없어. 그러니까 다시 듣기 해야 되는 찬찬히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나중에 정말 피클 시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나 이렇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고. 안토시아닌이 많은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 포도도 제가 조금 갖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가지 요리는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지 요리들이 서양식 가지가 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우리 동양 마켓에서 파는 그 아시안 마켓에서 파는 가지가 더 잘 어울릴까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피자 모양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서양 가지가 오히려 낫고요. 굽고 하실 때는 확실히 껍질이 외피가 서양 거는 더 두꺼워요. 두껍고 왜 이렇게 질겨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무침을 하시든지 이렇게 쪄서 하시는 거에는 안 좋아요. 별로 권해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마켓에 가면 기다란 동양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더 부드럽다는 거. 껍질이 다르군요. 그래서 부드럽게 드시고 사이즈가 길고 작기 때문에 오히려 드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네. 그 가지 설명하실 때 에그플랜트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하얀색 껍질에 네. 계란처럼 나왔다고. 네, 네. 요즘에도 그 가지가 보라색이 아닌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씨앗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키우고 싶은데요. 소비량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가지는 보라색이 많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려고 드시는 경우가 많지 하얀색에는 안토시아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시판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죠. 근데 씨는 있습니다. 씨는 있으셔서 거기다가 제가 보내드렸나요? 이름이 그냥 하얀 에그플랜 하고 서치하셔도 그 씨 파는 아마존이나 씨를 팔기는 해요. 그래서 구입하실 수는 있으세요. 키우기는 자, 어때요? 그만 물어봐. 쉬워요. 시간 다 끝나가. 알겠습니다. 네. 시계도 안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와, 코앞으로 음식이 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향이 정말 좋다. 네, 가지 음식 향도 냄새가 좋고, 참 좋아. 네, 메뉴마다 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지 볶음 받았고요. 밥이랑 같이 먹는 거요. 이거는 냄새를 맡아봤을 때는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일부러 굴소스를 넣어서 네. 그냥 우리 한국식의 스타일 말고 네. 그거는 김영주 씨가 벌써 맛을 알고 계셔서 뻔한 맛이네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바꿨어요 소스를. 그래서 굴소스를 넣어서 졸여봤는데 네, 여기에 기름도 들어가나요? 올리브 오일, 참기름? 네네. 올리브 오일을 일단은 가지를 올리브 오일로 한번 볶아 주시면 돼요. 네. 정원이 한번 먼저. 벌써 드셨잖아요, 김영주 씨. 말씀하세요. 아니 가지밥은 안 먹었어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영상 감독님 저쪽 잡아주세요. 저쪽.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쪽. 네. 이렇게 생겼고요. 화면이 어디? 여기 있네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흡입. 눈 커지는 거 보니까 예뻐요. 진짜 맛있어요. 우정아 씨 눈이 이쁘네요. 가지는 진짜 요리도 잘 하셨지만 맛있네요. 자, 일단 고급스럽죠? 네, 음식이 좋아요. 물컹대는 게 고급진 식감이 나요. 밥은 빼고 그러면 일단 가지만. 이것도 많이 먹는 게 문제야.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떠줘야 돼요. 드실 만큼만. 더 안 줘. 절묘하게 들어갔다. 간이 딱 맛없어요. 절묘하게 들어갔어. 네, 여러분들도 굴소스를 간장만 넣지 마시고 굴소스를 간장 넣으세요. 2대, 굴소스 근데 1에 그다음에 치킨 브라스를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집어넣으셔서 희석을 시키는 것보다는 치킨의 그 띡한 그거가 들어가니까 더 맛이 요리 같아요, 진짜. 요리 같은 느낌.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브로콜리 진짜 맛있다. 그거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 브로콜리래. 맛있죠. 컬리플라워 진짜 맛있다 이거. 울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같아요. 기름진 거에 뭔가가 상큼한 게 있어야 되는데 피클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시큼한 게 다 잡아주네. 네, 그죠. 그렇게 짜지 않고 그렇게 시지 않고 달지 않고 아삭함이 재밌어요.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죠. 너무 많이 먹겠죠. 이거는 제가 막 밀어드렸는데 다 드시겠어요. 저는 튀김에다가 이제 매운 고추 올려서 할라피니 올려서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가지 튀김 잘했는데요? 진짜 잘했죠. 가지 튀김 잘했어. 모양도 예쁘고 가지 모양도 살아 있고 그리고 안에 지금 돼지 불고기가 들어갔어요. 돼지 불고기를 일단은 익혀서 하시는 게 영상 감독님이 팁입니다. 계속 지금 먹는 거 잡고 있는데 거기서 안 집어넣고 아니 모양 보여주려고. 진짜 맛있어. 제가 이거 밀었어요 드시라고. 언제 해주겠어요 내가. 그래서 꼭 먹어보라 그래서 진아 씨가 자신 있었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하시면서 막 입에다 넣어주고 막 이래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네. 그리고 매운 거 하나, 꼭 먹어보셔야 되네. 이거 우리끼리 먹기 너무 아까워요. 이거 가지덮밥. 아니, 김영주 씨 다 드셨어? 또 팔아요 우리? 레스토랑 식당 하나 하자. 오늘은 또 가지집이야. 가지집으로 갔어요. 매주 바뀌어 우리는. 식당 이름을 가지가지라고 가지가지라고 해서 이름으로 장난치지 말고요. 이거 가지덮밥 하면 이거 진짜 잘 팔리겠다. 이거 우리 매주 바꿀까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애들이란다. 미국 친구들이 이 가지 맛에 중독되면 이거 헤어나기 힘들 텐데 이거. 저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다 빵 발라 먹을 때 가지에 빠지면 계속 올리브 오일에다가 먹게 되거든요. 이거 꼼짝 말한데? 오늘 마켓에서
가지 짚는 분이 계시면 아침마당 듣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가지 잡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침마당 자연밥상 들었다. 강진아 씨 레시피 따라한다. 내가 한 표 걸겠습니다. 제가 밖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사시나? 네, 어느 분 하시나 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가성비 쌉니다. 가지. 그죠? 네. 가격 안 비싸니까 네, 가격 이건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컬리플라워는 다 놓고 가세요. 가지 덮밥 추천. 가지덮밥 볶음. 진짜 예술이야. 네. 와 진짜 맛있다. 먹지 말고 방송하래요. 오늘도 참 네. 아침부터 애써주신 우리 강진아님 감사하고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